제가 전라도 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는 이깁니다. 제가 광주를 떠난 것이 43년이 됐습니다. 43년이 됐는데 이 광주 여기를 옛날에는 신역이라고 했죠. 잘 모르시네. 이 광주 이 신역을 와서 제가 한 4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역전 근처에 이런 대한민국에 도청 소재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더 깜짝 놀란 것이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니까 가게가 다 죽었어. 다 죽어. 장사가 안 돼.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해.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광주에 오면 눈물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여기만 나는 것 같아. 저 뒤에는 안 나나 봐. 열불 나요 안 나요? 나는 전라도 광주에 오면 열불이 나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광주가 이 할아버지 이 얘기를 들으면 왜 광주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 나도 임실 사람이야. 우리 동네 할아버지야. 이 할아버지가 간첩으로 이북에 갔다가 6.25 때 엄마가 너는 좌익을 했으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너 이북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보고 전향한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바로 전라도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봐요. 아주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저희의 지령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김대중이라 안 돼요.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김대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김대중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뭐하러 올라왔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결단을 내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김대중이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김대중 선생이 잘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뭘 잘했어요? 김대중이가요, 대통령 선거 71년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공약한 거 기억하시죠? 4대국 안전보장론. 나는 그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소련에다가 안전보장을 맡기자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김대중이가 주장했던 경제정책이 뭐였습니까? 대중경제예요. 대중경제.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김대중이가 그때 나와가지고 주장했던 것이 예비군을 폐지하자. 여러분, 왜 예비군을 만들었어요? 김신조가 넘어와서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예비군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중이는 지령을 받았는지 예비군을 폐지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김대중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우통을 벗고 고속도로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김대중이가 아까 김일성이가 고려 연방제를 주장했는데 누가 연방제를 또 주장했습니까? 큰 소리를 해봐요. 누가 주장했어요? 연방제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연방제 하면 돼요, 안 돼요? 김대중이가 아들의 이름으로 미국에다가 13조나 되는 돈을 수표로 발견이 됐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돈을 김대중이가 아들 이름으로 해놨는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내 수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조사해야 안 해야 돼요? 이런 짓을 해놓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 이거 조사 안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돈 숨겨놓은 거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돈 숨겨놓은 거 봤어요? 그때 당시에 시중에 떠도는 말이 뭐였어요? 김대중이는 돈을 좋아한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 햇볕 정책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햇볕 정책을 한다고 돈을 보내니까 핵을 만들었잖아요. 김대중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야, 핵을 만일에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죽었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 여러분, 최근에 방사포를 막 쏘았잖아요. 그거 김대중이가 기업체를 통해서 돈 보낸 것이 방사포로 다시 날라왔어요. 이거 똥바가지는 똥바가지도 아니야. 핵바가지가 날라오게 생겼어요. 자,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호남에서 시켰는데 뭘 해놨어요? 다시 뭘 해놨어요? 아니, 고속도로 다녀보면 몰라요? 저는 지난 주간에 경상도를 다녔는데 고속도로에 가요. 전부 얼마나 이 화물차, 그리고 이 자동차, 이런 차들이 막 다니는데 내가 호남 지방에 오면 배추 싣고 다니는 공장 하나가 제대로 있어요? 누구만 호의호식했어요? 김대중이와 정치인들만 호의호식을 했지 호남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호남이 일어나면 하나 만들었더라고. 뭘 만들었느냐? 저기 무안공항 여러분, 새만금도 저게 대통령이 공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거기다가 태양광을 만들어? 새들이 와서 똥만 싸가지고. 김대중 좌파 대통령들이 호남을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열불 나요, 안 나요? 천불이 나요, 안 나요? 그 열불 나고 천불 나니까 우리 장학일 목사님은 경기도 뿐이야. 열불이 나보다는 안 나는가 봐. 강원식 목사님은 충청도 뿐이야. 나는 전라도 사람이라 천불이.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여기 광주에 올 때마다 맨날 장례식 같아. 노무현이 죽었다, 뭐 세월호가 죽었다, 김대중이가 죽었다, 맨날 프랑카드야. 자식들이 그걸 보고 좋겠어, 안 좋겠어? 열불 나요, 안 나요? 여기 지금 내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요, 이제는 기운이 떨어진 것 같아.
저기 저 표지판 보세요. 김대중 센터 써졌죠? 페인트까지 이제 벗겨졌어. 저걸 확 뜯어내야 돼. 이 차 뒤에 뭐가 있는가 내가 봤더니요, 세월호 동상을 세워놨어. 요 차치 앞에다가 보이지도 않아요? 전라도를 고립시키려고 그런데요. 맞아요, 들려요? 내가 서울 가서 사는데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요, 내가 전라도 사람인가를 말을 못해. 어디서 고향이요? 그러면은요, 저기요. 그래요. 원적지를 다 바꿔버려요.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그래도 안 바꿨어. 잘했어? 잘했어? 전라도가 뭔 죄야 이게? 딸도 안 줘, 딸도. 누구? 아니 우리 호남이요, 이승만과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우파를 밀었어요. 이승만을 밀어주고 박정희를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호남의 제일 인물이 누구냐? 고려대학교를 만든 김성수, 동아일보를 만든 김성수. 근데 이 문재인 이놈이 말이에요, 건국 훈장을 주었는데 박탈시켰다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요, 눈물도 없어. 왜 이렇게 됐어요? 할아버지 얘기가 맞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호남이 깨어나면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깨어나면 대한민국의 1등 국가로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호남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고 멸시받는 고향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원흉이 누구야? 자, 이제 내가 올라온 가장 중요한 이유,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호소하면서 이거 반드시 하라는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최고의 장제원 박사님이 대검찰청에 4월 10일 총선 무효 고발을 하였습니다. 장제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서 중2 때 학교에서 미국 컴퓨터 정보학교에 유학하였고 석박사 학위를 수료한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교 장보로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사람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 전산 조작 전문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끝없이 이들의 이름을 지목하며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으므로 공식 변호사를 통해서 지난 28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는 빨리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통일당 선거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선관위가 공식 홍보한 0표, 1표, 2표, 3표가 나온 지역을 선거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도표를 보세요. 이 도표를 보면 0표 나온 지역이 73곳, 1표 나온 지역이 100곳, 2표 나온 지역이 115곳, 3표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위의 도표를 전수조사해본 결과 0표인 지역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아까 장학일 목사님 말씀할 때 36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더 많이 나왔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일주일 동안 자유통일당을 찍은 다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1400투표소에서 조작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메시지를 700통을 보냅니다. 700만 톤.
그런데 한 300만 표는 도둑을 맞은 것 같아요. 지금 300만 표. 여러분, 우리 옆에 전라북도 말이죠. 우리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가가지고 몇 표를 받았느냐? 2300표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비례대표는 2300보다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런데 자유통일당 후보를 찍은 곳에서 비례대표가 몇 표 나왔느냐? 900표 나왔어. 900표. 말이 돼요? 안 돼요? 1000불이 나요? 10불이 나요? 처음부터 그들은 선거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이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당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처럼 7번 개혁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을 빼고,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알죠? 이렇게 비례대표가 나오면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통이에요. 그런데 7번 다음에 7 다음에 뭐예요? 아,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잖아요. 우리는 국회의원을 1명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8번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표를 넣을 데가. 그러니까 이 표를 어디다 넣느냐? 무효표에다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밑에 그림을 보면은 요걸 그날 모아가지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밑에 가서 가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들켰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대 자루가 뭐냐? 자유통일당 표를 간 마대 바루예요. 1000불 나요? 10불 안 나요? 이 모든 것들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파 정당에서 이루어진 조작을 보면 현장 투표에서 전라도를 뺀 지역에 거의 다 이겼습니다. 자 보세요. 사전 선거에서 이기면 본투표에서도 이기고, 본투표에서 이기면 사전 투표에서도 이겨요. 그것이 21대까지 20대까지 그렇게 쭉 되었는데 선거 조작을 안 한 것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에는 선거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사전 선거에서 한 20% 이상이 모든 선거구에서 거의가 다 좌파가 이겼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본 투표에서는 다 거의가 이겼는데 전라도를 빼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누구냐? 내가 살고 있는, 제가 서울 강동구에서 살거든요. 여가 바로 옆에 사는 위례라는 신도시요. 유명한 그 이재명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알죠? 근데 그 도시에 이 위례 옆에 강남, 경기 하남갑 지역구인데 여기에 누가 나왔느냐? 유명한 추미애,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 빨갛죠? 그렇죠? 7개 동 가운데 6개 동이 다 이겼어. 그런데 여기 한 군데 가밀동, 여기가 최근에 생긴 신도시예요. 그 옆에 위례도 신도시고. 그런데 위례에서도 다 이겼는데 이 가밀동만 무슨 이북 사람을 갖다 다 퍼다 부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막 표가 몰표가 나와 쏟아졌어. 어? 쏟아 부었다니까? 누가? 추미애 그 동에서. 그래가지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뒤집어져 버려. 이런 지역이 수도권, 서울, 충청도, 경기도까지 사전투표에서 모조리 다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전투표를 어떻게 했느냐? 인천에서 발견된 거예요. 한번 이거 보세요. 인천에서 발견된 건데 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했다 하는 것이 딱 증거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라 말라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 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쌓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봉인지를 앞에다 딱 붙여놓고 열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생기면 선관위가 조사해야 돼요 안 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편 투표 5장이 사전에 봉인지가 뜯겼다고 하여 3개월 후에 재선거를 실시해라. 그래서 선거가 뒤집어진 일이 있어요. 자, 오스트리아보다 우리가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야?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여 6월 6일 서울 국민대회를 통하여 4월 19일 혁명 5.16 혁명으로 맞짱을 뜨려고 합니다. 이미 광화문에서는 1000명의 목숨을 던질 순국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걸 틀림없이 방송을 볼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에 6월 6일 날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알면서도 용기를 못 냈던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애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나 나나 애도 없으니까 목숨을 던져라. 아까 우리 황중성 장군님이요, 별이 3개예요. 근데 간 데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던지겠대요. 우리 아까 교수였던 김학선 그 교수님은 헌법학자 이런데 군대를 방위했대, 방위. 그런데 방위도 목숨을 던지겠대. 나 전주남이는 면제받았어. 그러니까 장군도 목숨을 버리고 방위도 목숨을 버리고 할머니도 목숨을 버리고 아줌마도 목숨을 버리고. 내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요, 며칠 전에 대구 갔거든요. 차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빵빵거리는지. 그러니까 우리 저 대구 출신인 홍동명 목사님 대고 막 욕을 해대는데 자기 고향 사람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너하라 TV가 폭파돼 버렸어요. 근데 광주는 보니까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네. 이유가 뭘까? 다 마음으로는 우리를 지지하는 것 같아. 힘을 냅시다. 자, 정광훈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저는 50년 목회한 목회자의 양심으로 시대적 사기극을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지금도 저를 제거하기 위하여 좌파 단체에서 고발 고소를 하지만 나는, 정광훈 목사님은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제가 마지막으로 선관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관위 이놈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취직을 시키고 자식들을 취직을 시켜서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이런 나쁜 짓을 하면 3대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양심 고백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양심을 고백하고 나오면 돈을 100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전 목사님이 그 돈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모금을 해서라도 줘야 됩니다. 준대요, 준대. 그래서 100억 받고 빨리 3대가 망하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됐어요. 검찰만 하다가 느닷없이 대통령이 딱 돼버렸네.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3마리를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마리를 못 잡았어. 지금도 미적거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빨리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이 부정선거를 이걸 빨리 고발해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하고 서버를 빨리 내세워서 가지고 이 선거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잘하시죠? 전라도 출신 중에 만약 여기 와서 김대중 욕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